안녕하세요. 왓칭잼입니다. 프로레슬링에서 경기력을 따질 땐 단순히 기술이 많은 것과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보단 관중들을 몰입시키는 경기 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역대급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레슬러들은 전부 경기 운영이 뛰어나고 링 위에서의 스토리텔링에도 신경을 씁니다. 무엇보다 프로레슬링은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경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경기를 많이 만드는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경기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적은 일본 프로레슬링이 경기력 면에서는 북미 프로레슬링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경기력 괴물이라 불리는 최상급 워커들이 널려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도 북미보다는 일본 쪽에 좋은 평점을 훨씬 많이 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경기력이 뛰어난 프로레슬러로 인정받으려면 경기 운영이 가장 중요하지만 운동신경과 체력, 힘도 갖춰야 더 다양한 방식의 경기를 소화하고 관중들을 몰입시킬 수 있으며 운동선수에 가깝다는 긍정적인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로서의 경기력은 일본 프로레슬러들이 세계 최고라고 정의하더라도 우수한 경기 운영은 기본에 운동신경, 힘, 체력을 전부 갖췄다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육각형 프로레슬러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면이 완벽한 육각형 프로레슬러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스터 퍼펙트 커트 헤닉. WWE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평가받는 선수이자 WWE에서의 활동량에 걸맞게 링 위에서 항상 퍼펙트했던 커트 헤닉. 2003년에 코카인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기량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뛰어납니다. 테크니션 레슬러답게 기본기가 아주 뛰어났으며 자신의 기믹과 상관없이 항상 테크니컬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커트 헤닉을 평가할 땐 그의 타고난 운동 능력을 안 다룰 수 없습니다. 1988년에 WWF의 미스터 퍼펙트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커트 헤닉은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했던 WWF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프로모를 찍으며 자기 과시가 상당한 악역을 연기했는데요. 그의 운동신경은 절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프로레슬링에 비해 덜 격렬한 스포츠도 능숙하게 즐겼으며 실제로 친구이자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웨이드 보그스와 같이 홈런을 날리는 프로모도 촬영했습니다. 그 밖에도 뒤로 농구공을 던져 슛을 성공시켰으며 미식 축구공을 멀리 던져서 본인이 받는 등 탁월한 운동신경을 보여줬습니다. 프로레슬링과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까지 소화한 것을 보면 커트 헤닉은 역대 프로레슬러 중 가장 운동선수에 가까운 선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 헤닉은 운동신경과 타고난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였지만 근력도 상당했는데요. 먼저 언급한 웨이드 보그스와 사냥을 나갔을 때 웨이드 보그스가 덫에 걸리자 덫을 완력으로 열어서 구해준 일화도 있으며 이름 그대로 완벽하게 시전했던 퍼펙트 플렉스를 빅쇼에게도 깔끔하게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빅쇼가 접수를 상당히 잘하는 것도 한몫했지만 WCW에서 활동할 때 시전한 것을 보면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근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WWF 인터컨티넨탈 디비전에서 활동할 당시 테크니컬한 경기력으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경기력이 우수한 타이틀로 인식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의 스포츠를 자신의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소화하고 파워도 대단했던 그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테크니션 레슬러였습니다. 북미 프로레슬링 최고의 초대형 신인이자 MMA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던 브록 레스너. 사실 브록 레스너를 이 영상에서 언급하려면 최전성기 때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와 2012년 복귀 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경기 스타일이 예전보단 단순해진 면이 있고 수플렉스 위주의 파워하우스 스타일과 종합격투기식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브롤러 스타일이 혼합된 스타일입니다. 브록 레스너의 체격 대비 엄청난 운동신경을 다루려면 그의 아마추어 레슬링 경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브록 레스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추어 레슬링을 시작했고 최고학년까지 33전 전승과 2번의 주 선수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NJCAA 올 아메리칸에 2년 연속 선정됐고 NCAA 올 아메리칸에도 2년 연속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대학 통산 성적 106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프로레슬러로 전향한 브록 레스너는 WWE의 산하단체 OVW에서 활동할 땐 슈팅스타 프레스를 피니쉬로 쓰기도 했습니다. 2003년 레슬매니아 19 메인 이벤트에서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쨌든 헤비급 중에서도 큰 브록 레스너가 슈팅스타 프레스를 구사했다는 자체가 브록 레스너의 운동신경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할 땐 링사이드로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 동작을 선보였었죠. 브록 레스너는 활동 내내 괴물 같은 이미지가 아주 강했는데요. 선수들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것도 한몫했지만 브록 레스너 특유의 이미지와 강력함을 어필할 수 있었던 건 어마어마한 파워 덕분이었습니다. 본인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리키시나 마크 헨리 같은 선수들도 쉽게 들어올렸으며
빅쇼에게 피니쉬 F5를 완벽하게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빅쇼는 브록 레스너의 힘 자랑거리가 될 때가 많았는데요. 2012년 복귀 후에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F5를 시전하기도 했으며 최전성기 때는 깔끔하게 버티컬 수플렉스를 시전하거나 완전히 들어서 뒤로 넘기는 벨리투벨리 수플렉스를 시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스타일 자체도 수플렉스를 많이 쓰는 파워하우스 유형이었고 그 밖에 많은 선수들에게 F5를 선사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2012년 복귀 후의 경기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프로레슬링 데뷔 후 신인임에도 뛰어난 경기 운영과 기술 구사력, 역동적인 접수를 보여줬으며 최전성기 내내 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위클리쇼 스맥다운에서 커트 앵글과 60분 아이언맨 매치를 치룰 만큼 기본적인 체력도 아주 뛰어났으며 최전성기였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전반적인 경기력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2012년 복귀 후에는 주로 힘과 브롤링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지만 최전성기 시절엔 체격에 비해서 놀라운 수준의 운동신경, 어마어마한 파워, 경기 운영, 테크닉 등 모든 걸 다 갖춘 육각형 레슬러였습니다. 차세대 거물을 넘어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파트타임 활동을 비난하는 팬들도 예전의 브록 레스너를 그리워하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너무 짧았던 시기였지만 그 시기에 브록 레스너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든 레슬러를 언급하자면 레슬링 머신 커트 앵글을 빠뜨릴 수 없겠죠. 북미에 4명 있는 아마추어 레슬링 그랜드 슬래머 중 한 명이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아마추어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커트 앵글. 쉘턴 벤자민과 브록 레스너도 우수한 아마추어 레슬러였지만 커트 앵글은 뛰어난 정도를 넘어 최정상에 올랐던 경험이 있는 레슬러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이력답게 신인 시절부터 운동신경과 체력은 탄탄했으며 그 능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기량이 상승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 레슬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테크니션 레슬러로 인정받는 데에는 아마추어 레슬링 경력으로 쌓인 운동신경과 체력이 큰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커트 앵글이 아마추어 레슬링 종목에서도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더욱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리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커트 앵글은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와 그래플링에 능하며 주로 서브미션이나 수플렉스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합니다. 구사하는 기술이 아주 많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도 안정적이고 뛰어난 편이며 우수한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경기에 흥미를 더 돋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브미션 피니쉬인 앵클락을 어떤 상황에서든 연계시키는 능력. 사실 앵클락은 상대방의 발만 잡고 꺾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서브미션이죠. 하지만 커트 앵글이 어떻게든 우겨넣듯이 앵클락을 구사하는 것은 커트 앵글의 테크닉과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부분이며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했듯이 위클리쇼에서 60분 아이언맨 매치를 치르거나 하루에 3경기를 소화할 만큼 최상위권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 보이는 민첩함과 익스트림한 경기를 치를 때 맨몸으로 보여줬던 스턴트는 원래부터 뛰어났던 운동신경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론 테크니션이지만 파워하우스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의 파워도 지니고 있습니다. 피니쉬 앵글 슬램을 자신보다 훨씬 큰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기한 레슬러들 중 가장 큰 빅쇼에게도 깔끔하게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앵글 슬램은 완전히 들어서 맺힌다기보단 들어넘기는 식인데요. 어떤 선수에게 시전하든 항상 깔끔하게 시전했습니다. 커트 앵글이 역대 최고의 경기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기술 연계와 구사력, 운동신경과 체력, 그리고 힘까지 모두 갖춘 육각형 레슬러라는 것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신일본 프로레슬러들을 포함해 북미 쪽에서도 경기력 괴물이라 불리는 다양한 경기 스타일의 최상급 워커들이 많이 등장했고 역대급이라 불릴 만한 선수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테크니션 레슬러라고 해서 반드시 최상급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게 됐고 사람들에 따라서 역대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을 뽑을 땐 더 이상 과거의 레전드들이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트 앵글이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 레슬러이자 모든 걸 갖춘 육각형 레슬러라는 평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거인 레슬러이자 WWE, WCW, ECW 월드 챔피언십을 석권한 빅쇼. 사실 육각형 레슬러를 꼽을 때 잘 언급되진 않지만 빅쇼도 엄연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선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운동선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체격이 어마어마해서 데뷔 초부터 큰 푸시를 받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경기력 면에선 힘 위주의 경기 운영이 아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뛰어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워낙 체격이 크다 보니 간단한 기술이라도 빅쇼가 구사하면 임팩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술 구사도 깔끔하며 유연성이 뛰어나 접수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프로레슬링 역사를 통틀어 빅쇼만큼의 운동신경과 유연성,
접수 능력을 가진 거인 레슬러는 손에 꼽을 수준으로 적고 특히 운동신경은 현역 시절 거인 레슬러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언더테이커와 케인도 체격에 비해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지만 빅쇼는 두 레전드보다 더 체격이 큰데도 더 우수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접수하는 것을 보면 빅쇼의 타고난 운동신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탑로프에서 공중기를 구사할 때도 있었고 선세 플립핀을 구사하거나 기술을 맞고 한 바퀴 구르며 접수를 하는 등 거대한 체격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유연함과 운동신경이 돋보이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진 않지만 상대방을 발로 짓누르거나 손바닥으로 가슴팍에 찹을 날리는 등 본인의 체격과 힘을 응용하는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육각형 레슬러를 따질 땐 힘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빅쇼도 체격에 걸맞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선수는 쉽게 초크슬램으로 들 수가 있으며 무거운 선수들에게도 무리 없이 초크슬램을 쓸 만큼 상당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지프를 뒤집는 힘자랑도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역대 거인 레슬러 중 가장 큰 선수인과 동시에 운동선수로서의 우수한 능력까지 지니고 있는 빅쇼. 기본적인 경기력부터 접수, 엄청난 파워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육각형 거인 레슬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던 선수들은 주로 예전에 활동한 선수들이거나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육각형 레슬러는 지난 몇 년간 활동하며 프로레슬러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본적인 경기력에서도 최상급이란 평가를 듣는 선수입니다. 스위스 출신 테크니션 레슬러 세자로. 아쉽게도 WWE에서 요구하는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경기력에 비해 떨어져 가장 저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기력 하나는 확실해서 2010년대에 WWE에서 활동했던 선수들 중 경기력으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레슬러입니다. 세자로는 본래 WWE 같은 단체와 비교했을 때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매우 낮고 스포츠로서의 면이 강한 인디 출신인데요. ROH, PWG, 치카라, 프로레슬링 노아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타이틀을 획득하며 경력과 경기력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에 WWE에 입단한 후에도 우수한 경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성을 타지 않는 테크니션 레슬러이며 서브미션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 경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특기 유러피언 어퍼컷을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구사하는 테크닉도 지녔고 레이 미스테리오의 상징적인 기술인 619을 스위스 원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사하기도 합니다. 세자로가 키에 비해서 날씬한 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체격이 큰 헤비급 레슬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큰 체격임에도 드롭킥을 깔끔하게 구사하거나 유러피언 어퍼컷을 몸을 날리면서 구사하는 등 테크니션 레슬러다운 운동신경을 지녔습니다. 우수한 운동신경, 기술 연계, 깔끔한 기술 구사력과 넓은 폭의 기술 등 이미 완벽한 것 같지만 세자로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실제로 파워하우스 레슬러로 분류되며 이 영상에서 언급한 테크니션 레슬러들 중 가장 힘이 셉니다. 2014년 레슬매니아 30에서 펼쳐진 앙드레 더 자이언트 추모 배틀 로얄에서 마지막에 WWE에서 가장 무거운 빅쇼를 바디슬램으로 들어 탑로프로 넘겨버리며 우승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빅쇼가 접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쉽게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로의 또 다른 주특기는 자이언트 스윙. 세자로가 구사하면 세자로 스윙이라는 이름이 붙는데요. 인디 시절에는 80바퀴를 돌린 적이 있으며 WWE에선 150kg의 그레이트 칼리를 돌려버리는 무지막지한 파워를 보여줬죠. 먼저 언급한 주특기인 유러피언 어퍼컷도 상대를 플랩잭으로 띄운 후 시전하기도 했으며 120kg이 넘는 비기가 몸을 날리자 아무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힘과 운동신경까지 모두 갖춘 그. 아쉽게도 경기력에 비해서는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부족해 저평가를 받지만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따질 땐 한참 선배인 테크니션 레슬러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육각형 레슬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 제목에 퍼펙트 프로레슬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번 영상에 나온 5명의 선수들 모두 완벽한 레슬러들이지만 운동신경이 특출나지 않더라도 경기 운영이 뛰어나다면 경기력이 좋은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력이 최상급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운동신경과 체력이 뛰어나다면 넓은 폭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거나 다양한 방식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고 힘이 뛰어나다면 설득력 있는 기술 구사를 보임과 동시에 경기에 박진감도 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뤄본 5명의 육각형 레슬러들도 명경기를 남기고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선수들입니다.
프로레슬링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늘 언급한 선수들은 프로레슬링에 스포츠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경기 운영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운동선수로서도 뛰어난 레슬러들이 등장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